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접근법. 공공시장이란? 공공시장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공시장이요? 해보고는 싶은데 어느 기관에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죠? 공공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유형. 엄두도 못 내봤죠. 저희처럼 작은 회사에서는 최저가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작은 회사를 뽑아주나요? 들어는 봤지만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해는 해봐야지 확실히 알겠죠? 공공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잘하고 싶은 유형. 여러분도 혹시 이 유형에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윤수입니다. 정인수 위원님은 함께 일하는 세상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인데요. 공공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따라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는 건지, 효과적인 판매 전략은 무엇인지 등등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공공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공시장이란 무엇이며 일반 시장과는 어떤 차별적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시장이란? 공공시장에 구매자로 참여하는 기관들은 매우 많습니다. 중앙부처와 경기도청, 수원시청과 같은 지방자치정부도 있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산하의 투자 출연기관도 이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무슨 공사,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등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기관들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장에는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아셔야겠죠?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시장은 공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는 사회책임 조달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책임 조달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책임 조달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정부가 고용이나 사회통합 등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저가 낙찰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낙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낙찰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염된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제품을 최저가라는 이유로 구매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공시장에서의 기업 활동을 사회에 유익하게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사회책임 조달 제도의 도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유형,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특히 공공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공공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책임 조달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가장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시장의 사회책임 조달 개념은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조달청 자료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조달시장의 전체 규모는 123조 원이며 그중 조달청을 통한 조달 규모만 해도 38조나 됩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만 보아도 2012년 1916억에서 2018년 1조 595억 원으로 4.5배나 커졌습니다. 공공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공공시장은 공평한 기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장은 누구에게나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약자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공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공공시장은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이 정해진 제도 하에 투명하게 진행되며 공공시장 제도만 잘 이해해도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향후 구매할 상품에 대해 다양한 방법과 정보로 예측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6번째 이유는 공공시장이 민간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장의 진입 기회가 넓으니 이를 발판으로 하여 민간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으므로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공공시장이 좋은 마중물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장의 특징. 이제 공공시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일반 시장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특징을 잘 알아야 판매 전략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공공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법으로 절차와 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 및 예산 수립, 예산서 구성, 발주계획, 사전 규격 공고, 입찰 공고, 계약 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 5월부터 8월 정도까지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관련된 예산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후 예산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필요시에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에 차기년도 예산이 확정됩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게 됩니다. 발주계획에는 계략적 규모와 시기 등을 사전에 길게는 1년 전에, 짧게는 5일 전에 공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상세 내역과 선정 기준을 10일에서 2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가 완료되면 각 계약 유형에 따라 최저가 낙찰 혹은 심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의 계약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같은 다른 형태의 계약 형태도 있습니다. 공공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구매 절차가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법과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며 이 부분이 사회적 경제기업 종사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시겠지만 가이드나 교육 등을 통해 크게 어렵지 않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장의 세 번째 특징은 계획 없는 예산, 예산 없는 구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구매는 반드시 사업계획과 예산이 승인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1년 전부터 공공기관의 구매 내용은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예산서는 홈페이지나 공공정보포털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장의 네 번째 특징은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적극 참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는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많이 찾아보는데요. 선진 사례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계약 방식을 변경할 경우 감사에서 이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기존의 구매 절차나 기준을 쉽게 바꾸지 않는 편입니다. 공공시장의 다섯 번째 특징은 공공시장 전문 유통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장에서는 전문 온라인몰을 통해 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데요. 투명해야 하고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이용하는 나라장터이며 나라장터 내에는 종합쇼핑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S2B, 일명 학교장터나 사회적 기업진흥원의 e스토어 36.5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는 기업 상품에 적합한 몰을 선택하여 입점하는 것이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시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공공시장은 8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연간 120조가 넘는 규모가 매우 큰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나 열려있지만 공공시장이 제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와 기준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